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기욱입니다. 박서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취업 설명을 해줄 취업 안내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정말 정글과도 같은 창업시장에서 꿈은 있지만 어떻게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업 가이드 쓰담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세계 시장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긴 몰랐지 신의 시장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소기업이 소개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정말 취준생들의 하루하루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막대한 취업 이야기를 두루두루 알기엔 너무나 방대하죠.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취업 랭킹쇼, 오늘은 특별히 8월을 맞이하여 준비된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바로 창업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창업인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성공 신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넘쳐나는 창업이로는 이제 그만.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은 짚어보고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담 스타트업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요즘 여름 휴가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글쎄 8월은 이 스타트업계 풍경이 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덥죠. 네. 작년에 이맘때 올해보다 더 더웠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올해 8월로 오면서 더 덥다는 느낌이 들고 이 폭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데 막 40도, 50도까지 뭐 인도도 5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더위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거고 네. 더 덥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 한일 관계.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그 스타트업들도 역시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여름 휴가 시즌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몇 가지 형태를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 우리 스타트업들은 첫 번째 유형은 칩거형. 칩거형. 예, 칩거요. 그냥 완전히 더우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예, 그냥 어디에 이제 박혀서 네. 골방에 박혀서 내지는 자기 아지트에 박혀서 열심히 뭐 연구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저형. 레저형. 우리 그 동해안 가면 서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서핑하는 거를 오거나이즈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동해안 그 바닷가가 사업의 무대가 되는 거죠. 즐기면서 스타트업을 한다. 뭐 이런 좋네요. 개념으로 또 산속에서 뭐 이런 어떤 레저 같은 걸 같이 이렇게 뭐 엮어내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레저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오피스형. 그건 뭐죠? 예, 지금 공유 오피스가 뭐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시원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입주하면 입주의 사용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한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싼데 그래도 이제 거기 입주한 친구들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공유 공간이 있거든요. 넓은 공간. 거기서 같이 뭐 마치 미팅도 하고 그렇게 공유 오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그렇겠네요. 더운 거를 시원하게 하면서 또 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해외형.
이제 해외 시장 조사, 어. 또 해외 뭐 마켓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뭐 여행 핑계를 겸. 담아서 여행 겸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간 사람들이 옆에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평소형. 평소와 똑같이. 네, 평소하고 똑같이 아. 그냥 더위야 뭐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일본 향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요.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또 일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본 안에서 또 그 인터넷 SNS 서비스하고 이런 예.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일본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또 일본 타격을 사람들이 받겠죠. 배척하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좀 고생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여름 더위를 좀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논다든가 뭐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역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 더위에 고생하지만 이겨내시고 화이팅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여름에 이런 형태로 보내진 모든 분들이 또 결국은 그 스타트업의 또 자기 발전에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고 일본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화이팅하길 바라고.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의 그 오프닝 잘 들었고 그 옆에는 누가 나와 계시냐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낸 주인공입니다. MTM 유니온의 주민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MTM 유니온 대표 주민정이라고 합니다. 유통에서 개발 생산까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지금 네. 현재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손이 하나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손 내밀고 있는지 해가지고. 네, 저희가 아마 이따가 찬찬히 살펴볼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스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아마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만큼 소감도 궁금하고 또 소개도 좀 듣고 싶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네, 저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그 삶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생활용품을 유통을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개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금 작년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창업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창업은 보통 제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전 생계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제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예, 예. 제품을 보는 눈도 좀 남들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겨서 제품으로까지 만들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직접 뭔가 맞닿아 있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창업을 해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볼 어떤 용기도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뭔가 시행착오도 있으셨겠지만 대표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조금 그 애착이 앞에 나와 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손바닥. 보시는 예. 제가 장갑이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사용해서 음. 작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잖아요. 예, 예.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이게 수세미가 가정에서 너무 더럽다고 예. 세균이 많은 수세미에 네. 대한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걸 좀 뭔가 해결을 해봐야지 하고 목표를 가지다가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또 장갑도 끼게 되고 하니까 예, 예. 장갑과 수세미를 합치면서 항균성이 있는 그 손도 보호하고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인데 지금 손바닥 모양이니까 괜히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고 싶어지네요. 죄송하고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이 제품 좀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떻게 뭐 돌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재질은 실리콘 100%, 야. 뭐 99.9% 네. 실리콘이라서 항균인가요? 네,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제품은 열에 강해요. 어. 그래서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에 소독도 가능하고 또 손에 뭐 피부 질환 같은 걸 일으키지도 않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조금 이렇게 들어서 앞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네. 세제를 묻혀가지고 네, 거품을 내서 쓰는 건가요? 세제를 묻히면 여기 거품이 충분히 나서요. 그 세제 하나로 많은 양의 그릇을 다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헹굴 때는
세제를 제거하는데 또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좋다. 그래서 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세차할 때 아주 네. 대박일 것 같은데요. 아, 용도가 세차도 가능하고 네. 애완견 목욕도 가능하고 아, 애완견 목욕할 때 목욕 좋겠네요. 목욕- 청소도 가능하고요. 어. 장갑으로 할 수 정말 있는 모든 간편하네요.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어. 이렇게 수세미를 잡는 힘이 피로도가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거 하지 않고 온손으로 다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활동에도 괜찮아요. 네. 그 내구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칼로 찢어지지만 않으면 정말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구적이다. 영구적인 건 별로 좋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예, 예. 어. 생활용품에서.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개선을 하면서 얇아지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기능에 맞게 맞춰져 가고 하긴, 있습니다. 예, 자주 소비자들이 쓰고 바꾸고 해야 매출 신장이 일어나시는데 네, 그렇죠. 영구적으로 하시다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네. 이게 찢어지거나 눌어붙어서 그쵸. 못 쓰게 되는데 그런 점으로 못 쓰진 않고요. 찢어지는 것만 방지하시면 되는데 찢어지긴 합니다. 아, 그 그럼요. 정도로 당연히 찢어져야죠, 뭐.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말씀 드리고. 네. 네, 저희가 제품 살펴보니까 정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문득 아침 방송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이 있지만 특히 이 제품을 좀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생활용품이 아니라 소형 가전제품을 했었어요. 아, 가전제품.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생활용품 그리고 항상 소비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또 사고 네.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들이 좀 더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밌게 어,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항상 그런 점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무장갑에다가 이렇게 뭐 달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술이 집약이 돼야 되고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무 장갑과 이 실리콘 장갑이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음. 저도 처음은 고무 장갑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예. 이 돌기 구현이 되지가 않아서 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의 가장 리스크가 모방 제품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따라서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특허 등록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알겠었어요. 예. 제가 이제 특허 등록도 하고 상표 등록도 하고 디자인 등록도 하고 세계 6개국에 지금 등록이 되어 6개국에? 있습니다. 어. 네. 이런 특허 출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보통 고무장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 만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딱 선을 보였는데 매출이나 조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1년 동안 전시회에 나가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어. 했어요. 이제 이 제품을 보면 대부분이 가면서 꼭 이 돌기를 만져보세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요상하다 네. 아까 그렇게 교육 씨도 말씀하세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어, 예. 네, 근데 다들 너무 이 장갑에 대한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고 용도도 자기가 직접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싸거든요. 실리콘 재질이 비싸서 실리콘. 다른 것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비싼데도 사가세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비싼데 사가세요? 그러면 신기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그렇게 소비자 가격이 얼마 되나요? 17,500원입니다. 좀 가격대가 네. 일반 고무장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깐깐하고 정말 그 소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신 주부들의 마음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그런 네. 제품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김종태 회장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제품 사업 전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리콘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이나 그 주방용품 기타 그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막 빨고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그 건강 때문에 실리콘 소재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아마 그 백화점이나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실리콘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실리콘 제품으로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우선은 이제 주방용품 같은 데서는 이런 이제 장갑들이 있을 거고 욕실용품, 그다음에 또 청소용품, 또 자동차용품에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레저용품까지 지금 그 실리콘 소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오늘 그 실리콘 장갑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 고무장갑의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생활 어떤 일하는 거에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했지만 최근엔 남성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그렇다 보면 남성들이 그 고무장갑 끼고 막 하려면 거기 낑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죠. 실리콘 장갑 이거는 이제 그냥 쑥덕쑥덕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은 이게 힘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돌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그 여성들이 설거지장보다 좀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여성용한테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 제품의 어떤 장점은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열에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물에 넣고 막 끓이고 삶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행주 삶듯이 실리콘 장갑도 삶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질기고 항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서 건강에 좋은 기능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단품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사 제품, 카피 제품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쫓아오는 카피 제품보다 기능면이나 아니면 이제 소재 면에서 조금 더 앞서서 빨리빨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을 해보시면서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나요? 매출 현황 좀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 8억 8천 정도 어. 장갑으로 8억 8천. 그렇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10만 개 정도. 10만 개요? 네. 혹시 이렇게 팔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여성 세계 발명 대회에 출품을 했었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전 국방부 장관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비서관님한테 저거 사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쓰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취사반에서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다가 또 귀찮으니까 이거는 애벌 설거지가 잘 되는 기능을 보이고 하니까 이거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덕분에 이어졌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요? 그 덕분에 굉장히 저도 큰 규모가 벤처 될것 기업 같은데.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 참 설거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연결이 된 것도 참 신기하네요. 장병들을 사랑하는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 그 마음도 들을 수 있었고 사실 아까 김종태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후발주자들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독보성을 가지기 위한 좀 스스로의 경쟁력을 평가하신다면요? 네네. 네. 제가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인데요. 네. 사실 특허는 서류상의 특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워낙에 중국산 모방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 10월에 미국 아마존에 베스트셀러 2달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좋은 순간이었는데 네. 연이어서 2주 만에 중국산 알리바바가 아이고.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걸 보고선 오히려 더 모방을 네, 했구나.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네네. 한 4주 만에 그냥 저희 매출은 떨어지고 그 중국 매출은 몇 배로 올라가지고 예. 지금도 아마존에 한 3천 건 정도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검색하면 저희 장갑 이름이 한 3천 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활로 개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탈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제가 먼저 이게 네. 오리지널로 특허를 내고 했던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네. 예, 그다음은 지금 이제 발빠르게 생활용품의 그건 가격이 있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모방 제품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예, 예. 맞춰주는 것과 그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개발돼야 돼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앞장섰던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개선점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 개선점을 계속 만들어서 저도 지금 4번 금형을 찍었어요. 처음엔 무거웠고, 처음엔 길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제품을 내기까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상고의 고통? 뭐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참 힘든 기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안타깝게 뭐 그렇게 모방 상품들도 나오고 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은 있지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조금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R&D나 뭐 이런 쪽 부분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공정 과정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실리콘이 예, 예. 만들어내는데 5분에서 8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하루에 한 300켤레에서 한 12시간 이상 작업해도 한 450개, 진짜요? 500개밖에 많이 나오질 만들어내고 않아요. 싶어도 이게 네. 쉽지가 않군요. 제가 뭐 이렇게 게임을 월마트랑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마냥하게 생산 라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일괄적인 제품 품질성을 이제 보자면 실리콘 재질에 대한 연구를 R&D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창업 패키지, 상품 개선 패키지 이런 데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뭐 피땀 눈물 뭐 이런 제목의 가사도 있지만 노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제품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이 제품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고 또 가장 큰 차별점이나 좀 더 주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짚어주시죠.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겪는 모든 거를 이제 다 겪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 생활용품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뭐 어떤 특별하게 기술이 들어갔다든가 남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뭐 노하우가 거기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면 보이는 대로 대신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기능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특허로 이렇게 보호는 안 되는 건가요? 특허로 보호는 뭐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 피해가는 방법들이 워낙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직으로 뭘 한 걸 뭐 사선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 약간만 바꾸면 또 특허가 또 나오고 네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특허를 또 무시하는 경향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말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새로운 옆에 이를테면 양면에다가 뭐 돌기란다 그럼 우리하고 또 전혀 다른 제품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결국은 이제 빨리빨리 앞서가는 이제 그 전략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보니까 여러 번 거쳐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카피 제품들은 예전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그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에요. 네. 금형 하나 팔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이게 생산량이 작다는 이유는 돌기 부분이 금형에서 이게 막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압착해서 이 돌기 기능에 그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서 성형이 돼야 이게 떼었을 때 돌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순식간 시간 뭐 그냥 자동화로 찍어내는 우리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수세미 잡아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세제 넣어야 되고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들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량 어떤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식당 큰 데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용 그다음에 군부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을 것 같아 네. 보이고 제가 볼 땐 전시회를 나가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딱 뭐 눈을 줄 서서,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려서 이제 껴보고 이럴 것 같고 또 전시회도 아마 매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를 통해서도 많이 판매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이제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네.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품의 어떤 특징상 생활용품 범죄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에서는 그 단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한 다양한 이제 좀 이렇게 뭐 구색을 갖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다양성까지 같이 이런 전략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 하셨고 생산량이 달려서 납품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뭐 네. 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깊은 한숨이 네. 나오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열 것들. 12가지나 있죠. 아 정말요? 손가락이 모자라네요. 발가락이. 네. 저기 제품을 생산할 때 제일 뭐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품명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또 특허도 해야 되고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저 혼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함께 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조력자? 예, 그런 분들이 없는 것들. 항상 제가 그래서 교육을 받기를 워낙 원했어요. 네. 이게 저도 뭐 유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산까지 왔지만 좀 제대로 잘 해보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 참 이왕이면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도 위기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이미 지나오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망설이지 않는 거? 망설이지 않는 거요? 네. 제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제가 외국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유통을 시작하려고 대형마트에 아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네. 담당자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왜죠?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한 몇 초 사이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돌아가서 그분을 잡았어요. 잡고 나는 꼭 이 마트에 입점을 해야 되겠다. 도와달라. 방법을 가르쳐달라. 처음부터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협력사 이렇게 제안하는 코너에서 직접 제안을 해봐라. 그럼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3주 만에 그 담당 MD를 만나는 성과를 얻고 입점을 하게 돼서 기본적으로 제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그 3초, 5초 그 사이에 제가 망설임 없이 정말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잡고 정말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제 원하는 말을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망설이시고 또 그 행동을 안 하셨다면 지금의 대표님이 안 계셨을 수도 다른 분이 앉아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대개는 못해요. 네. 그것도 그렇구나. 사실 쉽지 않죠. 네.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부탁을 한다는 네. 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적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은 네. 이렇게 위기 극복의 과정들 옆에서 들으시면서 어떤 네. 생각하셨어요? 그 국내 여성 창업자들, 여성 기업인들, 여성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 이를테면 섬세함, 뭐 우아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제품들은 여성적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막 뭐 돌진 앞으로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아무래도 남성 기업인들이 훨씬 더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아까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부분에서 이제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이나 그 유통에서의 MD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 제품들을 유통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경험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경험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의 제품 개발과 시장 유통은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카피 제품들이 금방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 새로운 카피 제품이 나오니까 우리 제품이 대단하니까 카피 제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직격탄을 또 맞을 수 있는 게 그냥 뭐 시장을 그냥 확 휩쓸어 버리니까 메뚜기 때 훑고 갔듯이 그런 부분에서 그 카피 제품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 뭐 특허 침해 관련된 소송을 한다든가 관련된 제재를 하려면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해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좀 되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뭐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다음에 뭐 벤처 기업 그동안 해왔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해온 부분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중간중간 어려움 겪은 것도 뭐 자금 문제든 생산 문제든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해 오셨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것들은 일종의 이제 작은 부분이고
정말 큰 게 기다리고 있다. 큰 놈이 뭐 일본이 아니고요. 큰 놈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그다음에 마음의 어떤 자세, 그다음에 또 시장을 보는 그 이런 눈 이런 것들을 좀 넓혀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네. 훨씬 더 아마 그 신뢰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기업이 점점 더 커갈수록 문제점들도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김에 혹시 컨설팅 받고 싶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시급한 보완점 같은 걸 좀 진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네, 저를 있는데 당황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지금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고무장갑인데요. 네네. 그 고무장갑이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만 한 네. 1,000억에서 1,500억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번 해는 국내 총판을 이미 줘가지고 24만 개 연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제 거기로 제가 네. 기본을 잡고 네. 있는데 수출을 하고 해외 싶은데, 시장이요? 네. 아, 근데 이제 좋습니다. 생산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공장을 다 외국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에 두고 싶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네, 그래서 지금도 외주 생산으로 한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워낙 부족하고 그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제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물량을 위해서 네. 한국에 생산을 하는 게 맞을지 아, 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네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거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그 일종의 고집이 네.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 위해서는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대량 생산해야 되려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면 가격 경쟁력이 우선 국제 경쟁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또 좀 더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해외 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뭐 중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중국 심천에 가면 이런 제품들을 빠르게 싸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 인건비가 이제 중국이나 그 베트남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 비슷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경쟁력을 우리가 가격에서 찾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 그 인건비가 작은 쪽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서 지금 많이 그 관심 갖고 팔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 팔리는 것들이 그 카피 제품들이 많다고 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아마존에 우리 제품을 이제 뭐 가격이든 아니면 그 퀄리티 품질이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어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을 도와주고 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외 매출 네트워크를 많이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추가로 뭐 동남아 라인, 유럽 라인, 그다음에 또 남미 라인 이런 쪽은 제가 좀 이렇게 수출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생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생산 양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작으니까 이거를 확대시키고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 설비 투자라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하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설비를 증설해야 되고 근데 국내에다 하자니 비용과 그다음에 그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아니 중국산이 불량률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참 QC를 힘들거든요. 퀄리티 컨트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현장에 가서 중국 현지에 가서 공장에서 우리 그 QC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참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쪽은 사람들이 일을 성실하게 안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항상 관리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역시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지의 어떤 생산량이나 생산 원가의 어떤 차이 나는 거를 인건비로 커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그 QC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고정관념으로 해외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퀄리티가 안 좋아, 뭐 불량률이 높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고 그거를 깨고 갈 수 있는 원가 창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국산이 더 가능할까요? 원가 차에서 뭐 그 비율이나 퍼센트 가지고 비교하긴 뭐하긴 한데 네. 결국은 가격에서 중국에 생산된 제품은 쌀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원, 80원 정도 되면 이게 중국산이 이제 그렇게 유통이 되면 우리가 100원, 20원 비싸니까 그 소비자들이 20원 정도는 국산이니까 내가 용인해 줄게라는 범위가 이제 그 20원인데 그 20원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는 중국산보다 비싸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용인되는 그 심리적인 라인을 좀 잘 찾아내서 고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20원이다 그러면 20원 안에 들어가지만 이게 1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우리의 전략이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찾아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또 인연이 됐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 조금씩 도와주면서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선배로서. 아니면 네.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럼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참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라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제 일상생활의 부분을 나눠서 가져야 돼요. 어떨 때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연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배 창업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전해주셨고 MTM 유니온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면서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MTM 유니온의 주민정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 막막한 취업 현실 속 희망 출구가 되어줄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 전쟁과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파괴력이 강한 자연재해, 태풍.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해 막을 순 없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각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취업 시장의 히든 챔피언,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전쟁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취준생들,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작지만 강한 기업, 취업 시장의 알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여긴 몰랐지 신의 직장 시간입니다. 네, 정말 고용의 안정성, 또 뭐라고 할까요? 높은 임금, 그리고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신의 직장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취준생들의 희망 탈출이 되어줄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취업 멘토님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슬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약간 언지를 주셨어요. 스포일러 살짝 하셨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기업이 의료기기 관련이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변은 없었고 여름휴가 관련해서 또 얘기를 저희한테 뭐 질문하실 게 있다면서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두 MC분이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혹시 네. 운동 같은 거를 하고 아. 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몸이라고 하면 막 근육질, 복근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또 포근한 한의화를. 포근한 뱃살과 거기서 나온 여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관망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연 씨는요? 공감하기 조금 어렵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뭔가 조금 뭐랄까 좀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한번 헬스장에 가서 그냥 큰 맘을 먹고 인바디를 재봤거든요. 근데 정말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kg 정도를 더 찌워야 하는 건 맞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다 근육으로 찌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육과 지방도 막 다 분석을 해주고 얘기 듣는데 원래 그 얘기 듣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낙담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인바디도 받으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병원과 헬스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아마 두 MC분들이랑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분들이 무슨 기업을 하겠구나라고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 세계인의 체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제작 기업입니다. 1996년 설립되어 현재 강남 논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글로벌 기업 주식회사 인바디입니다. 아, 인바디구나. 아까 약간 휴가철 막 몸매 관리 얘기하실 때 약간 조금 의료기기랑 연관지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또 서연 씨가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인바디가 사실 되게 친숙한 제품명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명 자체가 인바디인지는 몰랐었는데 저도요. 네,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1996년 설립된 헬스케어 기업인 인바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인바디의 경우 체성분 검사 이꼴 인바디라는 공식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 1위의 체성분 분석 표준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인바디는 주식회사 인바디의 체성분 분석기 브랜드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아시아 총 6곳의 현지 법인과 90여 개국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인바디 같은 경우는 메디컬, 영양, 피트니스, 재활 등 각 전문 분야의 기능성 필수품에서 전문성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면서 전문가용 장비에서 활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정용 및 개인용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 제공해 있습니다. 또한 체성분 분석 기기를 바탕으로 한 체성분 관리 프로그램, 혈압계, 신장계, 건강 증진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인바디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뭐 세계 1위고 또 뭐 체성분 분석의 표준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마 뭐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수한 품질,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주요 제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인바디의 경우 주요 제품은 모든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품 소개에 앞서 인바디가 설립하게 된 배경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바디는 카이스트 졸업 후 미국 유타대에서 생체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한림의대 부속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차기철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차기철 대표는 1991년 미국 유타대에서 생체공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생체 전기저항 분석 관련 논문을 읽다 체성분 분석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논문이 이제 미국과 일본 등의 기업에서 만든 체성분 분석 기기를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건데 부위별 체성분을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 아닌 추정치에 가까운 정보로 작성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가 비만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성분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은 했지만 당시 예. 기술로 개발된 측정 장비는 측정 방법이 복잡하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을 읽은 차기철 대표가 정확한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당시 의사나 영양학자가 주로 연구하던 체성분 분석기 분야를 기계공학과 생체공학 전공자인 본인의 지식을 더해서 끊임없이 개발 과정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1995년 한국으로 들어온 차기철 대표는 머릿속에 그렸던 것들을 직접 구현하기 시작했고 네. 1년간의 개발에 매진한 끝에 이를 완성한 뒤 직원 3명과 함께 1996년 인바디의 전신인 주 바이오 스페이스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바디는 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였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시리즈와 혈압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인바디가 헬스장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산이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냥 뭐 해외 뭐 어느 맞아요. 뭐 전자기기 회사에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국산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게 놀라운데 설립 배경 이렇게 좀 들어봤고 제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바디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제품인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시리즈와 더불어 혈압계, 신장계, 가정용 제품, 시스템 및 솔루션 등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한 인바디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면 네. 인바디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로 몸 안에 지방이나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인바디는 하이엔드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 970을 개발하였고 기본적인 인바디 해당 제품은 8개의 주파수를 활용해서 총 네. 8종의 결과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인바디 결과지 제공과 동시에 체수분 결과지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며 체수분 결과지에는 신체 부위별 페이즈 앵글까지 확인이 가능해 세포막의 건강 상태,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연구자들을 위한 리서치 결과지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연령별 평가 결과지, 전후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 결과지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세계 최초 포터블 비하 내장 지방 측정기기인 Y스코프를 옵션 장비로 활용을 하면 복부 지방을 한층 더 이제 정확하게 무서운데요? 확인할 수 있는 내장 지방 무서워하진 결과지까지 않지만, 확인할 수 예. 있어 현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인바디는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인용과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도 눈길을 두고 있는데요.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 H20 시리즈를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밴드를 진짜요? 세계 최초로 개발, 오. 그리고 인바디 밴드 2로 업그레이드해서 손목 위에서 체성분 검사, 심박수 측정, 12가지 운동 인식 트레이닝, 수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인바디는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요.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인바디인 것 같습니다. 교육 씨, 이쯤 되니까 뭔가 매출액 좀 그러니까요. 궁금해지지 않나요? 제가 속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법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매출을 네. 말씀드리면 국민 소득 증대와 함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개인들의 의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기 산업은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인의 손쉽게 체성분 및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인바디의 경우 2018년도 기준 매출 약 996억 원, 아이고. 당기 순이익은 약 19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의 75%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되는 체성분 분석기 세계 1위의 인바디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최대 3조 원 규모의 혈압계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0년 혈압계를 출시한 뒤 계속적으로 시장 문을 두들렸던 인바디는 최근 유럽 고혈압 학회 ESH에서 주관하는 자동 혈압계 임상 실험에 국내 업계 최초로 통과하면서 제품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매출 증대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인바디 얘기를 잘 들었는데 좋은 기업인 건 알겠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고. 하지만 다니는 이
직원들한테 신의 직장이어야만 우리 지금 소개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의 직장에 얼마나 부합하나요? 우선은 인바디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뷰웍스와 더불어서 신의 직장에 굉장히 부합하는 기업으로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높은 연봉, 우수 기술력, 미래 성장 챔피언 총 3가지 부분에 오. 해당됩니다. 또한 2016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었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통해 많은 취준생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신의 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신의 직장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다 갖췄다는 게 대단한데 예. 그런 만큼 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어떤 성장 발자취 같은 거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인바디가 최종 부분 분석은 인바디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연역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우선 인바디는 1996년 5월 주 바이오 스페이스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후 1998년 5월 과학기술부 IR52 장영실상 수상, 1998년 9월에는 과학기술부 국산 신기술 마크 획득, 200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혁신 1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5월에는 특허청 10대 첨단 우수 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산업자원부 세계 인류상품에 선정되었고 2009년 4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업체 선정, 6월 지식경제부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에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지식경제부 주관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자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도 4월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과 동시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2014년 9월 바이오스페이스에서 주 인바디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유공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코스닥협회 선정 제7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최우수 일자리 창출기업에 선정, 9월 생생코스닥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11월 행복한 중소기업 경영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는 네.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고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월드클래스 300 수출 확대 부분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네. 이후 인바디 2018년도 혈압계 BP 바이오 320을 국내 최초로 유럽 고혈압학회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서 글로벌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의 연역을 통해서 좀 발자취를 짚어봤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자꾸 돈 내서 정말 죄송한데 연봉은 얼마나 줍니까, 직원들한테? 네, 인바디의 경우 채용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졸 초임 연봉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 기준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초임이요? 수 있습니다. 네. 대기업 수준의 높은 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봉 수준은 정말 업계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신의 직장 얘기를 들으니까요, 눈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배가 불러가지고. 연봉 예. 말고도 혹시 복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물론 인바디 또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신의 직장과 동일하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인바디는 사옥 1층에 다양한 음료와 이런 다양한 과자들을 먹을 수 있는 무료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임직원 사내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옥상 정원 또한 임직원들에게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디는 임직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방 거주자 및 통근 시간 2시간 이상이 되는 신입사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택을 지원하고 있고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위해서 신선한 과일 및 토스트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또한 화요일에는 출장 뷔페를 불러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점심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머머. 천안공장에서는 임직원의 경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모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디의 경우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10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은 50만 원씩 매월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 만 40세 이상 부장급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각 100만 원 종합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임직원 독감 예방 접종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바디는 임직원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좋은데 아직도 목이 마른 이유는 뭘까요? 좀 더 특별한 복지 없습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하시죠. 네, 부족하실 것 같아 제가 인바디의 특별한 복지 제도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인바디의 경우 해외 시장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과 체험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 가전 전시회를 포함하여 글로벌 전시 및 학회를 연간 약 270회 정도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리점 기술 파견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술 파견을 이제 이외에도 인바디는 임직원들이 전문 강화를 위해서 석사, 박사 및 MBA를 지원하고 있으며 네. 사내 직무 및 어학교육, 전문가 초청 교양 강의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평일을 끼고 휴일과 휴일이 있는 징검다리 휴일에는 전사 휴무일로 정해 다 함께 쉬는 휴가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굉장히 들어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정말 임직원 복지가 빵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업 설명 듣다 보니까요, 슬기쌤. 막 저도 막 뭐라고 할까요? 취업 욕구가 샘솟는다고 할까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마 우리 취준생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채용 전형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인바디의 경우 현재 공개 채용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수시 채용의 형태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구나.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보통 공채의 경우 서류 접수부터 채용까지 약 4개월가량 소요되는 채용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1인을 위해 최단기 맞춤 채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바디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 채용 공고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아까워서 시행된 제도로 인바디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인재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적합한 지원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인사 담당 대화를 나눈 후 대표와의 간단한 면접 후 바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직무별 TO와 특별히 뽑고자 하는 직무가 정해지지 않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인바디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을 확인한 후 업무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이제 인재풀을 등록한 이후에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공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눈여겨보실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 전형 외에도 패스트 트랙이란 걸 따로 만들어 둔 거 보면은 정말 인바디가 좋은 인재를 한 명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네. 각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채용 전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인바디의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 전형 IBAT, 면접 전형, 4개월간의 수습 평가,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금 다른 기업이랑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사실 인바디는 대기업과 이제 같은 비슷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취준생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IBAT인데요. IBAT는 인바디 자체 개발 필기 전형으로 수리, 직무, 에세이 총 3가지로 구성된 필기 시험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진행 형태를 말씀드리면 1교시는 수리 테스트로 문이과 관계없이 전 직무 진행해야 하는 공통 과목으로 자체 개발한 서술형 30문항을 정답뿐만이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작성해야 되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풀이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공식을 암기하는 것만이 아닌 풀이 과정도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직무 테스트와 에세이 테스트를 100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무 테스트는 기본적 직무 역량을 서술형으로 묻는 테스트로 직무별 시험 유형과 문항수는 지원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합니다. 이제 직무 테스트는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공시 배운 것들을 철저하게 녹여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에세이 테스트는 IBAT 전형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합격 후 실무진 면접, 이면 면접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지만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면접 시 직무에 따라 언어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외 영업 또는 이제 채용 공고 자격상 외국어 능통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인바디 홈페이지나 블로거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바디에 취업하시려는 여러분들 꼭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슬기쌤 마지막으로 혹시 인바디를 꼭 내가 추천해야겠다 하는 이유 한 가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인바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업 인재를 통한 미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바디는 이제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통해서 인바디는 임직원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제 업무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제도는 직무나 직급에 상관없이 PM이 되어 스스로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고 완성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바디만의 독창적 제도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공식화해서 해결해 나가고 최종 결과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추후에 자신만의 분야와 일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바디의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바디는 이제 이런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만들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도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인바디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슬기쌤이 소개해주신 기업 인바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꼼꼼히 해보시고 또 취향에 잘 맞는다라는 생각 드시면 많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슬기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딱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8월을 맞아 별별 랭킹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5가지 취업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별별 랭킹쇼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확인하시죠. 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의 신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주식회사 디컴에서는 기계금속 단순 존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경력은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9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초석건설산업에서는 토목시공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모집하고 있고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금성열처리에서는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경력은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친구에서는 중국어 무역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때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고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에는 정말 생각만 해도 눈앞에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주무관님, 제가 저번 주말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폭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무관님만의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네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보충 충분히 해주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고 자면 훨씬 더위를 이기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라. 네, 물을 오늘 많이 밤 마셔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중구 광복동 소재의 주식회사 부산 면세점입니다. 채용 분야는 면세점 판매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한 가지 이상 외국어 가능하고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인근 거주자, 해당 직무 유경험자, 해외 연수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여성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는 용두산 및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내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2개월 계약직으로 재계약 가능하고 주 5일 스케줄 근무로 급여는 월 186만 원에서 월 23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까지로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사업장 입사 지원서 양식을 작성해서 이메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은 없어도 되는데요. 외국어가 가능한 면세점 판매원 4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기장군 정관읍 소재의 주식회사 명진테크입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베트남 근무 가능한 부장급 채용으로 전반적인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 10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베트남 파견 근무 후 장기 근무 가능하신 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4,2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베트남 근무 시 거주지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년 이상 경력자 품질관리사무원 1분을 채용합니다. 특히 베트남 근무 시 거주를 지원한다는 채용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반지동 소재의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입니다. 노인 전문 의료 서비스 병원으로 채용 분야는 총무사무원 1명입니다. 법정 교육관리, 인사, 복리후생 등 총무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경영회계 전공자, 전산회계 1급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90만 원 이상이고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교육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원, 해외 연수 기회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8월 18일까지이고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병원 총무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직하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찾아가 볼까요? 네, 다음 지역은 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유명한 도시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은 굉장히 덥습니다, 주무관님. 아마 전주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 폭염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운동해서 개운하게 땀을 흘리고 난 후에 집에서 시원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쐬면서 건강식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수박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좋죠. 콩국수 이런 것들. 자꾸 제가 콩국수 얘기만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여름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뭐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밤 이건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무관님,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의료법인 완주의료재단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간호사 면허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급 240에서 25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 간호사 1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간호 면허 소지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작은 천사 어린이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 및 일반 아동 담임교사 및 아동 보육 업무를 수행할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과 유아교육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급 185만 원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8월 1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보육교사 1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아이푸드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아이스크림 제조 단순 생산 업무를 수행할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여성분과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야간 근무자는 1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급 250만 원입니다. 전주 김제 지역은 통근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 또한 경력, 학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총 3분 모집하고요. 선착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도 소중한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남과 전북으로 가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취업 시장 속에서 방대한 취업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 너무나도 촉박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딱 5가지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랭킹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한 분 자리에 계십니다. 신세미 캐스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휴가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네. 또 8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휴가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지금 승희 MC분도 맞아요, 휴가를 맞아요.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시네요. 역시. 네, 저는 저번 주에 잠깐 부산 짧게 갔다 오고 네. 8월 말쯤에 좀 간단하게 해외는 어디 못 가고 국내 여행 요즘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맞습니다. 여행으로 가서 이제 내수 진작에 힘쓰려고요. 네. 교과적인 답변이었나요? 오늘 내용을 좀 알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육 씨가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아까 미국 가고 싶다고 조심스러워지는데. 하지 아니, 네, 아니 제가 이제 농담입니다. 2달 전에 일이 있어서 잠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정말 어디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네. 혹시 세미 캐스터께서는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어서 저도 어. 교육 MC처럼 이제 내수 시장에 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국내 여행을 계획해볼까 하는데요. 안 네, 그래도 네. 제가 오늘 별별 네. 랭킹쇼 국내 여행 편을 진짜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휴가 계획을 짜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사회의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 휴가를 받게 될 테니까요. 미리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별별 랭킹쇼는 여름 휴가지 국내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 휴가지는 어디가 있을지 먼저 5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여주시죠. 네, 바로 5위는 전북 군산입니다. 아하. 네, 전북 전북 군산은 세계 최장의 새만금과 함께 근대 문화도시 군산인데요. 여름 휴가지로 곧잘 추천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섬들이 비경을 이루고 있는 고 군산 군도와 그 속에 멋진 낙조를 간직한 선유도뿐만 아니라 1998년에 개봉한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이 초원 사진관은 아직도 인기가 많아서 군산에 가볼 만한 곳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꼽히고요. 또 히로스 가옥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이 돼서 영화 장군의 아들과 바람의 파이터, 타짜, 닌자 어쌔신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네, 이처럼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서 여름 휴가지로 아주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자연 생태계를 둘러보고 또 구불길 코스를 걸어볼 수도 있고요. 서해 바다와 아름다운 석양이 있어서 더없이 멋진 군산입니다. 이 사회인으로서 갖는 첫 휴가지로 어떨까 하네요. 저도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네. 초원 사진관 앞에서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다음에 한번 군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위 어떤 곳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2019년 핫한 휴가 추천지인데요. 4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경남 거제입니다. 네,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외도와 함께 둘러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외도는 거제도와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30년 전에 한 개인이 섬을 사들여서 정성껏 꾸몄던 섬인데요. 여전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거제 여행 코스로 빼먹지 않고 넣는 곳이 바로 이 외도 보타니아인데요. 뿐만 아니라 거제도를 대표하는 명소인 바람도 쉬어간다는 경치에 바람의 언덕과 또 신선대 해금강 테마 박물관에서 시작하는 산책로를 따라서 이 해안을 향해 걷다 보면은 탁 트인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을 위한 여행지로도 정말 추천하는 여행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8월에 다가올 화창한 날씨에 다녀오면 딱 좋은 거제도입니다. 여름 여행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보니까요. 정말 저는 서울에 살아서 이 거제가 조금 멀게 느껴져서 네. 아직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실컷 보고 싶다는 생각 들면 거제로 떠나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저희가 지금 군산 알아봤고요. 또 거제도도 알아봤는데 아직 3군데나 더 남았어요, 세미캐스터. 네, 맞습니다. 다음은 어느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국내 여행지는요. 바로 3위인데요. 3위는 바로 강릉입니다. 아이고, 네, 강릉이구나. 강원도 강릉인데요.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더욱 가까워진 강원도는 푸른 바다와 함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어서 국내 여름 휴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예. 네, 강릉에서 정동진과 강문해변, 경포대, 주문진 등 유명한 여행지가 많고요. 또 분위기 좋은 해변과 먹거리가 많아서 특히 커플과 가족 여행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문진 영진 해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3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명장면을 뽑아낸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커플들의 필수 코스로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강릉을 여행지로 정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강릉뿐만 아니라 속초와 양양 등 동해안을 한번 둘러보시면 네, 더욱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가면 좋을 여행지로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저번에 저는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든요. 네. KTX 타면 진짜 빨리 가요. 1시간 반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어가지고 당일치기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 또 안목해변이라고 해가지고 해변가에 카페 쫙 이렇게 있거든요. 강릉이 또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갔다 오시는 것도 한번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위가 참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럼 2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바로 양양입니다. 담양입니다. 담양 담양. 중록원인데요. 네. 네, 담양 중록원은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을 수 있는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여름 휴가지입니다. 담양의 대표 명소 중록원에는 모두 8개의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수 대통길을 비롯해서 중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추억의 샛길, 또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 등의 산책로가 있어서 여기에 고풍스러운 한옥과 정자가 대숲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나무가 자라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시원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도심 속에서 받았던 피로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여유로운 휴가지로 중록원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양 참 좋죠. 특히 맞아요. 담양하면 떡갈비가 유명하지 떡갈비, 않습니까? 죽통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담양에서 대나무 숲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리고 떡갈비 먹는다면 이보다 더한 여름 휴가 나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막 두구두구두구 이 북소리 들리죠? 떨리는데요? 네, 1위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1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핫한 여름 휴가지 1위는요. 바로 제주의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네, 이 제주에 위치한 비양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름 휴가지 하면은 제주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우도 같은 필수 여행 코스가 지겹다면 비양도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양도는 제주도에 딸린 작은 섬으로 마치 해외에 온 것 같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봄날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고요. 또 비양봉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예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와 힐링의 섬 제주, 또 풍광이 멋진 우도, 그곳에서도 특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진정한 멋을 알려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멋진 카페나 또 화려한 볼거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제주 자연 그대로를 느끼기 안성맞춤인데요. 이 제주 비양도 국내 여름 휴가지 1위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결국 1위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가끔은 이제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해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멋을 딱 그 자연 그대로 정말 그 내추럴한 그런 모습, 그쵸, 그런 좋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비양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찾아가셔가지고 또 막 카페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그렇거든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심쟁이 교육씨. 오늘 우리가 5가지 소개했는데 혹시 그럼 교육씨는 제일 마음에 드는 곳 있어요? 네, 다 좋지만 비양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지금 약간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갖고 8월 말에 즐기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는? 8월 말에요?
네. 그럴까요? 더울까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즉석에서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세미 캐스터는 마음에 드는 여행지 있으세요? 저는 5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가보고 싶어서 5위인 좀 더 보이네요. 전북 군산 먼저 다녀오면 좋을 것 군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혹시 군산에서 특별히 네. 하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저도 그 초원 사진관 앞에서 그 SNS에 유명한 사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한번 찍어보고 싶고 군산에 놀 인증샷 데또 많다고 네, 남겨와야죠. 그렇죠. 유명한 곳은 우리가 또 한 번씩은 네. 가봐야 하니까요. 서현 MC, 씨는요? 네. 저는요 사실 이미 떡갈비에 넘어갔어요. 담양을 꼭 가겠습니다. 사실 뭐 알겠습니다. 강릉은 조금 자주 가본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뭐 속초도 가면서 갔는데 담양은 이 대나무 숲에 한번 넘어갔고요. 떡갈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먹는 게 여행에서 8알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별별 랭킹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알찬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국내 여름휴가지 베스트 5 전해드렸는데 바쁜 취업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휴가 이야기로나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요. 함께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시장 속 방대한 이야기를 딱 5가지로 추려주시는 시간이죠. 오늘은 8월 휴가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별별 랭킹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